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투자 회사인 리더스 기술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리더스 기술 투자의 주가가 사실은 감자를 하면서 주권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됐었죠. 4월 대부분의 거래일이 정지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5월 3일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이 5월 3일 거래 재개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5월 10일 17% 이상 좀 상승을 하는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날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주가의 약세를 좀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1월 카나리아 바이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최근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업체에서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거나 유상증자 혹은 구조를 인수하면서 주주가 바뀌는 이런 공시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리더스 기술 투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1,200원대에서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다가 5월 한 중순경부터 하락이 점차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요. 이 최근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좀 6월 들어서는 하락을 하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향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18%, 19% 정도 하락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이 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5월 17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스 기술 투자의 지분율도 지금 25%가 좀 넘게 나오면서 지분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17회차와 18회차의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납입을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18회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8월 31일로 납입 기일을 연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17회차 전환사채도 8월 18일로 납입 기일을 5월에서 8월 18일로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 전환사채라는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납입이 연기가 됐을 때에는 투자자의 사정이 있거나 회사에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연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왜 연기했는지는 투자자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정도까지만 공시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연기가 두 번째로 영향을 좀 미쳤다. 근데 이 전환사채도 결국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납입하는 걸로 공시를 해놨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된다. 그리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또 하락을 한다. 전체적으로는 좀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영향력이 리더스 기술 투자의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리더스 기술 투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향으로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이 오늘 깊어지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하락도 2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인 리더스 기술 투자도 카나리아 바이오의 자회사 기업이죠. 리더스 기술 투자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이 아직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면서, 오늘 지금 거래량이 430만 주를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 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음봉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조 1,000억이거든요. 오늘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원래 이전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에서 4월 달과 5월 초까지 움직이고 있다가 5월에 한번 레벨 다운을 했죠. 그 3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또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인 12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가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하락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 좋지가 않다라는 점, 시가총액보다는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돼 있는 다른 전체적인 종목들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카나리아 바이오의 2대 주주가 세종 메디칼인데요. 오늘 세종 메디칼도 하락이 굉장히 좀 깊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와 연관되어 있던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리더스 기술 투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도 도망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와 관련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일까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 소멸 이슈로 봐야 할까요? 네, 이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이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21년도 사실 초를 보면 13,000원 이상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꽤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는 14,000원, 15,000원까지 주가가 20년도에는 좀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모멘텀이 사실은 좀 약하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섹터가 음식료 섹터,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섹터도 좀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주목을 많이 좀 못 받습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인기가 좋죠. 여러 가지 이 반도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전기전자 섹터에 굉장히 시장에 그야말로 핫한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통신 장비는 그 안에서도 주목을 좀 못 받는 그런 장비주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에 15일과 16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모회사인 솔로에타도 15일과 16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급등한 이후에 음봉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15일과 16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19일 날은 음봉을 굉장히 길게 내놓았는데요. 장 초반에 한 14%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면서 위에서 음봉을 길게 다는 차트상으로는 좀 하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9% 가까운 강한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산 네트워크스의 장비가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뚜껑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기대감은 있었으나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씩 식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등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급등했던 기대감이었죠. 사실 숫자로 아직 안 보여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숫자가 나온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는데 여기 장비가 들어갈지가 아직 미지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지금은 식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상한가를 처음 기록을 했을 때 15일이죠. 이날부터 기타법인과 내외국인의 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기타법인은 특히 15, 16, 19일까지 3일 동안 6만 주 이상의 주식이 좀 매도 물량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지가 않죠. 무언가 모르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누군가 모르는 매도 물량이 또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통신 장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했다라는 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식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 법인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물량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세 가지 점들을 봤을 때에는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매도는 멈춰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따져봤을 때 안전한 구간은 급등 이전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 15일 날 상한가 기록을 했죠. 그럼 14일 종가를 보면 3,390원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3,500원대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4월 달에는 약 한 4,000원 근처까지 가기도 했지만 좀 더 안전한 주가를 봤을 때는 3,500원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사실 121선보다 조금 더 위죠. 4,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가격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매출이 구체화되는 우크라이나도 좋고요. 미국 매출도 좋고요. 다른 뭐 어떤 매출도 좋습니다. 매출 계약이든 매출 금액이 나오는 감사 보고서든 매출액이 구체화되는 숫자로 확인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매출이 구체화되는 시기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도망가는 전략을 취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매수하신다면 3,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목표 주가 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을 구조해 볼 텐데요.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심 세 기업으로 분할 재상장 후에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홀딩스는 오늘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분할한 기업을 볼 때 사실 이 분할 기업이 어렵죠. 분할하면 보통 홀딩스와 이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홀딩스는 보통 떨어지거든요. 이 지주회사의 모습을 갖춘 데는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를 받죠.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업회사가 좀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 동국홀딩스와 이 동국제강 뭐 이렇게 세 개의 회사로 분할이 됐는데 동국홀딩스가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회사들은 사실 첫날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둘째 날, 셋째 날은 모두 음봉을 보여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B와 C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A를 10,000원어치 가지고 있을 때 B와 C가 5,000원, 5,000원으로 동일한 비율로 분할이 됐다 그래도 둘 중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회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다른 주식을 팔고 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분할이 된 이 B와 C 중에서 좀 더 매력이 없어 보이는 회사를 팔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로 갈아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강세주라는 오너는 최대주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국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회사로 다가왔고요. 그 모습이 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매도를 하고 동국홀딩스를 사는 수급적인 이동 현상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은 열연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열연사업 쪽을 좀 더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론 사업은 이론적으로는 동국제강의 열연 사업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좀 더 빠를 거고요. 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민첩하게 회사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사업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지금 잡아가야 되겠죠. 동국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동국홀딩스로 이 수급에 대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이 좋은 회사, 조금 덜 좋은 회사와 조금 더 좋은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덜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회사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이 매도가 나오는 중에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마무리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마무리되는 국면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로 수급이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국홀딩스도 오늘 이 윗꼬리를 상당히 좀 길게 달았습니다. 고가가 26.9%인데 지금 현재 12.2%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동국홀딩스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동국제강도 음봉이 지금 자리에서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물 출회가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기에는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시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실 앞전에 있는 종목들의 도망가자와는 조금은 다른 이 성격의 도망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사실은 하락을 한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확인하고 매물이 출회가 다 된 걸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도망가시는 전략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 가격 전략은 사실 좀 안전하게 좀 낮게 잡은 매수 가격입니다. 한 1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매수가가 11,500원입니다만 매물이 어느 정도 다 나왔고 매도가 마무리됐다라는 거는 내일 양봉이 나오면 사실 매도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가격이 다시 매수 가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물에 대한 마무리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런데 이게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라면 가격적으로 안전한 가격은 11,500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1,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사실은 이 분할한 첫날 저가 부근이 1,060원입니다. 장중 저가가 1,060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 사실 이 가격 올 가능성 매우 좀 낮습니다만 10,0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오늘 장중에도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날 고가가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은 목표 가격은 15,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